안녕하세요. AI 데이터로 소중한 자산을 설계하고 학군 인사이트로 행복한 미래를 디자인하는 공인중개사 중개동 학군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파트 새집 증후군 제2탄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새집 증후군이 아이와 어르신에게 더 위험한 이유와 장기 노출 시 나타나는 신체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새집 냄새가 가져올 수 있는 또 다른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새 아파트 들어가면 깨끗하고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가 갑자기 기침을 심하게 하더라고요. 입주 후 고객님들께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집 증후군을 단순히 냄새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에서 경고등이 켜지며 특히 아이와 어르신에게는 훨씬 더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중계동 아파트 단지에서도 이런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전세로 입주한 한 고객님은 아이 학군이 좋아서 중계동 학원가 근처로 이사했는데 오히려 아이가 밤마다 기침과 피부 가려움으로 힘들어합니다. 라는 상담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새 아파트 입주 후 건강 문제는 지역과 학군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에게 더 치명적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보다 호흡량이 많고 면역체계가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같은 농도의 오염물질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첫 번째 호흡기 질환 면에서는 기관지가 좁고 예민해서 기침, 천식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부 질환 면에서는 아토피나 발진이 심해지고 긁으면서 2차 감염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집중력 저하 면에서는 장기간 노출되면 학업, 학원 생활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대한아토피협회 자료에 따르면 새집에 입주한 아동의 아토피 증상 발현율이 기존 주택 거주 아동보다 약 1.5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학군 좋은 지역으로 전세를 얻어 이사했더라도 아이 건강 관리를 놓치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어르신에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은 이미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신 경우가 많아서 새집 증후군의 영향을 더 민감하게 받습니다. 호흡기 악화 측면에서는 천식, COPD 환자는 증상이 심화됩니다. 혈압 두통 면에서는 화학물질 흡입이 신경계와 혈압에 부담이 됩니다. 피로 불면증 면에서는 숙면이 어려워지고 만성 피로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중계동의 한 부동산 고객님도 학군 때문에 손주랑 같이 살려고 리모델링한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왔는데 어머니께서 입주 후 두통이 심해졌다고 하소연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냄새 불편이 아니라 세대 전체 건강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죠. 세 번째, 호흡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새집 증후군이 가장 먼저 치는 부위는 바로 호흡기입니다. 코에서는 비염, 콧물, 코막힘이 나타날 수 있고 기관지에서는 기침, 가래, 호흡 곤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폐에서는 장기간 노출 시 폐기능 저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실내 공기 오염을 가장 과소평가된 건강 위협 중 하나로 꼽습니다. 상계동 아파트 단지의 경우 환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더라도 초기에는 전문 청소와 환기 병행이 필수입니다. 실제로 관리사무소에서 안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번째, 피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부는 외부 자극에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붉은 발진, 가려움, 건조증이 나타날 수 있고 아토피 환자의 증상이 악화될 수 있고 긁으면서 상처가 나고 2차 감염의 위험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벽지와 바닥지에서 방출되는 포르말데히드는 피부 자극을 강하게 유발합니다. 중계동 학군을 고려해 리모델링한 아파트로 이사한 한 가족도 아이가 학원에 가서 집중을 못할 정도로 피부 트러블이 심해져서 결국 전문 시공 서비스를 다시 진행해야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신경계와 전반적 건강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새집 증후군은 단순히 눈, 코, 피부에 그치지 않습니다. 먼저 장시간 머물면 머리가 지끈거리면서 두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산소 부족과 화학 물질 노출 결과로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집중력 저하로 학업 업무의 효율이 하락됩니다. 불면과 피로가 반복되면서 정서적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집증후군이 심한 가정에서 생활하는 직장인의 경우 업무 집중력이 20% 이상 저하되었습니다. 이는 곧 학원이나 학교 공부에 집중해야 할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장기 노출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장기 노출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첫 번째, 만성기관지염. 두 번째, 알레르기성 비염 결막염. 세 번째, 아토피 습진 악화. 네 번째, 신경계 피로 불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환경보건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6개월 이상 노출되면 몸이 스스로 회복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부동산 상담 과정에서도 학군 때문에 이사했지만 아이가 건강을 잃으니 학원 보내는 의미가 없다 라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결국 주거 선택에서 건강관리가 빠질 수 없는 이유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 건강을 지키는 두 번째 퍼즐입니다. 정리해보면 새집증후군은 아이와 어르신에게 더 심각한 영향을 주고 호흡기, 피부, 신경계 등 전신에 다양한 문제를 유발합니다. 아이는 면역력이 약해 아토피 천식이 악화될 수 있고 어르신은 기존 질환이 더 심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호흡기와 피부는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장기 노출 시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계동 학군맘 블로그에서는 앞으로 3편에서 입주 전 체크리스트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입주 전에 이거 하나만 챙겼어도 하고 후회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준비물과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은 잃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미리 지켜야 합니다. 작은 정보가 큰 선택을 바꿉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중계동 학군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